2006년 칠레 테무코. 임신 중이었던 미첼은 출산 전 검사를 위해 방사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뱃속에 태아가 한 명 더 있어요. 출산 앞두고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미첼. 아, 이거 뭐 중복 임신 아니에요, 또? 전혀 다른 기사입니다. 그래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태아 안에 또 다른 태아가 있어요. 바로 태아의 위장 속, 한마디로 태아 속에 태아가 있었던 것이죠. 태아 속에 태아가 말이 됩니까? 이게 위장 속에. 위장 속에요? 그렇죠. 아, 뱃속에 들어있었다고? 태아의 위장 속에 태아가 있다고요. 태아 속의 태아는 의학계에서도 희귀 케이스로 알려졌습니다. 어허. 임신 중에 쌍둥이가 다른 쌍둥이 안에 갇힌 상태에서 자라는 것인데요. 태아 5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 칠레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태아가 다른 태아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태아 속의 태아는 난자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오류가 발생. 세포가 적절히 분열되지 않아서 쌍둥이 배아가 다른 배아에 흡수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태아는 약 10cm 크기로 팔과 다리, 또 부분적으로 발달한 척수는 있었지만 머리가 없어서 생존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건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그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태아는 괜찮은 거예요? 다행히 무사히 수술을 통해 위장 속 태아는 분리했고요. 살아있는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와. 천만다행이네. 1995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리앤 프랑크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시각 장애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21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 프랑크는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을 통해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됐습니다. 아, 수술을 하셨구나. 21년 만에? 그렇습니다. 아,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근데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녀가 받은 수술은 다름 아닌 척추 수술. 어? 어느 날 집에서 넘어지며 목과 척추를 다친 프랑크는 통증 완화를 위해 척추 수술을 받았던 건데요.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눈하고 척추하고 관계가 아예 없잖아요. 너무 멀지 않나요? 자, 당시에 프랑크의 척추 수술을 집도했던 신경외과 의사 존 아프샤르 역시 그녀의 사례는 과학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밝히며 그 20년 전 사고로 동맥이 꼬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술을 집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그 동맥을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혈류가 회복돼서 시력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내놨는데요.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도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프랑코는 시력을 잃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었는데요. 그런데 척추 수술 이후 시력을 되찾은 것은 물론 색깔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희한하네. 생명도 극복을 했네. 야, 이건 더 놀라워요. 척추 수술로. 생명의 불치병 아닌가? 생명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몸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기 쉽지 아예 않죠. 구분을 못 하거든요. 저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추측만 하고. 근데 동맥 뭐 이렇게 풀다가 어디 혈자를 눌렀겠지. 그럼 아. 팍! 갑자기 여기가 팍! 기와 혈을 팍! 지극히 저 전현무 씨의 개인 의견이라는. 완전 개인적인 의견.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척추 수술 이후 시력도 되찾고 생명도 치료된 프랑코. 21년 만에 딸의 얼굴을 마주하며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마주한 여성.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과 가슴에 담으시면서 소중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2019년 영국 인버네스. 71세 여성 조 카메론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머, 너 팔이 이상하게 매달려 있잖아. 에? 아니, 또 부러졌네? 롤러 스케이트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던 그녀. 그런데 엄마가 부러진 팔이 이상하게 매달린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녀는요, 골절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파 죽잖아요. 원래 아니 부러지면 조금만 아프고. 생채기나도 얼마나 아파. 금방 가도 아파. 근데 부러진 걸 몰랐다. 이러고 다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그녀는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 가능해?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메론은 오븐에 살이 데었을 때도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고서야 아이고 타고 있구나. 자신이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 그리고 그녀에겐 출산의 고통조차 딴 세상 이야기. 엄마.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저 간지럽기만 했다고 합니다. 65세가 되어 관절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도 진통제 없이 멀쩡했을 정도로 신체적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을성이 있으신 게 아니라 고통을 아예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게. 고통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원래 고통이 오는 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네. 반응이잖아.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러진 거 그렇죠. 그냥 방치해봐. 완전 덧나지. 그러니까. 그렇지. 카메론이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돌연변이 유전자 때문.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카메론의 증상에 유전학자들은 그녀의 유전자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녀에게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는데요. 그녀는 통증과 기분, 기억력과 관련된 효소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보유. 또한 진통 효과를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도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유전병을 갖고 지금 살아남으신 분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선천적으로 그냥 가만히 계셔도 고통받는 분한테 이게 조금 활용이 돼서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런던 대학교 제임스 콕스 유전학 박사는요. 매년 3억 3천만 명이 수술 후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메룬의 유전자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진통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카메론 유전자가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랜 병원 생활 끝에 가족들과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게 된 29세 여성 수지. 그녀의 어머니는 집밥이 그리웠을 딸을 위해 딸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와, 엄마표 칠면조율이다. 이게 얼마만의 고기야. 이 냄새. 미트볼이나 먹어야겠다. 이것도 못 먹겠어. 아니 엄마표라며. 네, 그거 원래 먹던 건데 왜 그래? 그죠? 식성이 바뀐 건가?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VVIP였던 수지는 패티의 냄새만 맡아도 질색팔색, 고기 러버에서 하루아침에 채소 러버로 식성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식성이 바뀐 이유는 다름 아닌 장기 이식 때문. 사실 수지는 심장 내막염으로 인한 심근병증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미스터리한 사실은 기증자였던 19세 여성 사라가 채식주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심장 이식 후 수혜자의 식성이 기증자의 식성과 닮게 된 건데요. 야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저기 세포 기업 그런 건가? 셀룰러 메모리.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수혜자인 수지에게 일어난 변화는 식성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 몸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심장이 너무 쿵쿵거려요. 라며 고통을 호소. 무엇보다 검사 결과 그녀의 건강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지가 겪은 이 증상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기증자 사라가 숨을 거두기 전 메모로 남긴 증상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심지어 수지는 심장 이식 전엔 동성애자였지만 생전 이성애자였던 기증자처럼 성적 지향에도 변화를 겪고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수지의 가족들 역시 그녀에게 생긴 많은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장이 우리가 아는 심장보다 더 큰 의미가 있나 보다. 너무 여러 기능이 있네. 이 정도면 심장에 어딘가에 뇌의 일부가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고인이 남긴 추억일까요? 아니면 그저 단순한 우연일까요? 한 대리 잘 안 씻고 다니나 봐. 목 뒤에 뭐 이렇게 때가 꼈어? 혼자서 티 내는 거 뭐야? 목 뒤에 검은 큰 살이 생기는 피부질환. 흑색 가시세포증입니다. 그냥 목주름 아닌가? 이게 뭐야? 자, 뭐가 이렇게 쓸리거나 그런 거 아니야? 때가 져 있잖아요. 정말 그냥 목대 같아요.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인 NHS에서는요, 당뇨병 초기 증상으로 흑색 가시세포증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땐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살이 갑자기 많이 찌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옆에 부모님, 친구들이 있다면 서로 귓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귓볼. 귓볼. 자, 사진처럼 저렇게 귓볼에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지난 2017년 11월 국내 K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만약에 귓볼에 주름이 있다면 치매 또는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죠. 정말? 우리 괜찮죠? 세로 주름인가요? 세로 주름. 없는데 다? 없어. 어? 완벽한 주름인데 저건? 이게 주름 아니야? 완벽한 주름인데 저건? 이게 주름 아니야? 감독님 클로즈업 좀 해주시겠어요? 보여요. 여기 귀를 보시면은 진짜? 아니 그냥 대놓고 주름인데? 아 어떻게 우리가 아 정말? 호르몬 빼고는 뭐 진짜? 그냥 확인해봐. 이거 어떻게 확인해 보지? 만약에 귓볼 주름이 있는 사람은요, 귀를 MRI로 찍으면 미세혈관들이 막혀 있는데 이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내과 저널에 따르면 급성 뇌졸중 입원 환자 200만 1명 중에 무려 78.8%에서 귓볼 주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 혈관과 연결된 그 징후인지 아니면 네. 그냥 생긴 주름인지 모르잖아요. MRI 찍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진짜 알아봐야겠네. 알아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통증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무릎이 아프고요. 위나 장에 문제가 생기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통증들이 말이죠. 뇌의 착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줄기에서 나온 감각신경이 신체 여러 부위에 분포해서 생기는 통증. 이런 통증을 전문용어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식도와 어깨는 전혀 다른 부위지만 같은 감각신경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식도에 문제가 발생해도 어깨가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대표적인 연관통들을 짚어드립니다. 왼쪽 팔, 왼쪽 손바닥 또는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심장병. 오른쪽 어깨 아파? 아니야. 아 깜짝이야. 아, 나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 설렁해. 말 안 할게. 말을 해야 돼요. 본인이 아픈 건 말을 해야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이 알아야 됩니다. 오른쪽 어깨 뒤쪽이 아프다면 담석증. 오른쪽 날개뼈 부근에 통증이 있다면 폐질환. 척추 왼쪽 편을 따라서 통증이 있다면 위나, 십이지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괜찮죠? 아니 괜찮아요. 여기는 지금 혹시 네. 참고 있어요? 아니야. 아프면 아프다고 그거 얘기해.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행이에요. 어. 네.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배에서 꼬르륵 하면서 소리가 나는 분들 느낌이 들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한두 번 그런 다 경험 있는데. 꼬르륵은 다 하잖아. 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꼬르륵 소리가 건강 이상을 알리는 신호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복통,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을 동반하는 질환인데요. 복부 팽만일 경우에 배출되지 않은 가스가 장에서 이동하면서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만약 복통, 설사와 같은 증상과 꼬르륵 소리가 유독 심하게 난다면 장이 좁아진 상태인 장폐색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장이 좁아지면 음식물을 밑으로 내려보내기가 힘들어지면서 장이 더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꾸르륵 소리가 더 크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꾸르륵 소리와 함께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고 복통과 구토 증세까지 있다면 이때는 곧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장폐색으로 검진이 됐다면 이 병까지 의심해봐야 하는데 바로 가수 윤종신 씨가 오랜 시간 앓았다고 알려진 크론병입니다. 참고로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기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정말 무서운 병으로요. 만약에 크론병 때문에 몸에 염증이 생겨서 소화가 잘 안 되면 음식물과 가스가 섞이게 되는데 이때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섭다. 그리고 끝으로 특히 중년 여성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대, 50대 여성분들 중에 내가 배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요. 피로가 쉽게 오고 식욕이 주는데 이때 장 운동이 느려져서 배에서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 때 나는 꼬르 소리에 집중하라는 거죠? 네. 지금 배가 고프다는 소리가 날 만한 타이밍이 아닌데 울리는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정한 우주식품.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류의 미래 식량으로 지정한 슈퍼파워가 아닌 슈퍼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물속에서 흔들거리는 저 녹색 생물 스피룰리나입니다. 제가 먹고 있습니다. 아, 저걸 또 어떻게 이걸 알고 아세요? 먹고 있어요? 근데 냄새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이제 어서 주워 듣고 저 이제 모든 걸 먹어서 해결을 하니까. 효험을 좀 봤어요? 아직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냥 꾸준히 먹고 있어요. 정말 알약으로 털어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체 어느 효능을 가지고 있길래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는 걸까요? 5단백 식품으로요, 유명한 클로렐라, 밀싹, 매생이보다 단백질 함량이 약 3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오, 와우. 게다가 이 스피룰리나는 세포 벽이 없어 소화 흡수율이 무려 9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족족 흡수가 나는 거죠. 그러네.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 피코시아닌, 베타카로틴 등의 함량도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 케이트 윈슬렛, 스칼렛 조앤슨, 그리고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 미란다 컵까지 몸매 관리와 피부 미용을 위해 이 스피룰리나를 애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스피룰리나의 단백질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칼슘제와 함께 섭취하지 마시고요. 또 류마티스증의 자가 면역 질환 환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피룰리나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했죠. 자, 그런데 면역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더더욱 심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복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저장성에 사는 한 50대 남성이 이것을 했다가 입술 부근 조직이 괴사하고 고열과 함께 비정상적인 혈압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 입술에서 약 8cm에 달하는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뭐 했길래 저렇게... 네, 뭘 했길래. 또 지난해 12월 13일엔 중국에 사는 10살 소녀 샤오메이가 무심코 이것을 했다가 5시간의 뇌 수술 끝에 종양과 8ml의 고름을 제거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대다수가 일상처럼 무심코 하는 이것. 바로 여드름과 피지를 짜는 일입니다. 나 아까 좀 하나 짰는데? 왜요? 몸에 안 좋은 건 다 하고 있군요. 어디 있는 거 짰어요? 나 왜 이래? 여기요. 어? 여기요. 맞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바보 형 어떡해. 특히 두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얼굴 속에 마의 삼각지대를 잘못 건드렸기 때문이죠. 야, 이게 부위가 좀 있는 거구나. 그렇죠. 아, 뭐야. 얼굴 미간부터 윗입술 양쪽 끝을 따라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부위. 이 부위가 바로 마의 삼각지대입니다. 아니, 저는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 한 기자님은 다행히 여기를 짰기 때문에 살았네.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요. 이곳을 지나는 혈관은 뇌로 흐르는 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난 여드름을 함부로 짰다가는 고름이 혈관 안으로 침투해 뇌수막염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 살벌하다. 그렇게 세균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요.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폐혈증이나 장기 손상 등 정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정말 간단합니다. No touch! 건들지 않는다. 가급적 맨손으로 저 마의 삼각지대 부분에 여드름이나 피지는 짜지 않는 게 좋고요. 반드시 약국이나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